다음 문제 풀기 전에요. 아까 아이셔 지금 또 받았어. 고마워. 근데 이제 진짜로 안 줘도 돼, 얘들아. 진짜로 이거 선생님 작년부터 해서 너무 많이 먹고 있어. 그래서 이제 너희 먹어. 괜찮아. 그래서 진짜로 안 가져와도 되는데 항상 이제 아이셔를 받다 보면 이 아이셔도 이제 여러 가지 맛이 있고 이게 또 아이셔 추 해가지고 뭔가 새콤달콤처럼 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 무지 많이 받고 있는데 항상 그런 거 받을 때마다 선생님이 한 가지만 잠깐 다른 얘기 좀 하고 와도 괜찮을까? 선생님이 그거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군대 갔을 때야. 오늘이 3월 13일이죠. 선생님이 군대를 딱 2월 13일에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하면 훈련소에서 이제 6주 동안 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입대를 하면 2월 13일에 입대를 하니까 뭐 이런 걸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모르겠지만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3월 14일 뭐 화이트데이 같은 것도 있고 당연히 얘들아 훈련소 들어가서 그런 거 챙기겠어? 당연히 못 챙기지. 그렇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이게 나름의 주변 친구들을 챙기는 방법 중 하나인데 첫 번째 혹시라도 남자인 친구들은 곧 우리가 군대를 가기도 하고요. 여자인 친구들은 뭐 남사친이 군대를 가거나 또는 나중에 이제 만나는 남자친구 분께서 군대를 가시게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주변 친구들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꼭 편지 한 통만 써줘. 얘들아 정말로 글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야. 근데 이게 선생님이 엊그제 대치에서 얘기하면서 좀 너희들이랑 세대 차이를 조금 느낀 부분 중 하나가 있거든? 너희 그거 모른다며 154일 모른다며. 이거 뭔지 알아? 혹시 안다? 그냥 자신 있게 한 번만 손 들어줘. 한 명밖에 없어? 154일 혹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물어보는 거야. 초등학교 때 써봤어? 아니야? 써봤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엊그제 대치에서도 물어봤는데 그 많은 친구들 중에 딱 3명 알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몰랐어. 그걸 모를 수 있다는 걸. 모른대. 그치? 알 수가 없겠지. 이게 그 콜렉트콜이야. 콜렉트콜. 공중전화로 이제 내가 돈이 없거나 핸드폰이 없을 때 누군가한테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돼. 근데 내가 핸드폰이 없어. 그럼 이제 돈이 없을 때 154를 누르면 이제 수신자가 돈을 내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구조야. 군대를 가면 무조건 154일을 다 하게 됩니다. 154일을 해서 누군가한테 이제 전화를 해. 그럼 내가 누군지를 한 몇 초 안에 알려줘야 돼. 5초 안에. 5초 안에 엄마 나 기현이야! 하면서 이제 그럼 딱 끊겨. 그럼 이제 그 수신자가 이제 받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거절 하면은 이제 전화 못 받아. 엄마 나 기현이야! 했을 때 이제 친구한테 전화할 때도 에이야 나 기현이야! 했는데 이제 거절하면 이제 전화를 못 받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다 핸드폰이 있었다면서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너희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1541 같은 경우나 이제 공중전화. 너희들도 이제 공중전화를 써본 기억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쌤이 군대를 가서요. 공중전화 무지 많이 쓰고요. 당연히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혹시 주변에 얘들아 우체통 어디 있는지 혹시 좀 알아? 우체통을 써본 경험은 있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 이게 주변 친구들이랑 뭔가 손편지 같은 걸 포스트잇이나 종이에다가 적어서 그냥 건네주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뭔가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넣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걸 이제 군대 가서는 전부 다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군대 가서 편지를 받을 때랑 너무나도 빈익빈 부익부가 무지 심한 구조야. 그래서 얘들아 꼭 주변 친구들 있으면 꼭 하나만 적어달라는 거야. 첫 번째로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군대를 들어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친구분들은 이제 너무나도 뭐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얘들아 중간에 뭐 헤어질 수도 당연히 있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니까. 그렇지만 훈련소 딱 6주 들어갔을 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애틋한 상황인 게 많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정성스러운 여자친구분들께서는요. 매일매일 편지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6주간 훈련소 생활을 할 때요. 선생님 때는 기준으로 이제 2주간은 사회와의 단절을 시켜. 그래서 이제 입고 왔던 옷, 그리고 입고 왔던 사회의 물품이요 다 집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편지를 보내도 이 편지가 훈련병한테 전달되지 않아. 이제 너는 군인이다 하면서 이제 정신교육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2주 동안은 그냥 훈련만 열심히 하다가 딱 3주 되는 첫날에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소식들을 전해줘. 그리고 편지 같은 걸 전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성스러운 여자친구분들께서는요 1일부터 해서 매일매일 편지를 써. 그럼 봐봐 2주 동안 편지를 썼으니까 14통 정도의 편지가 이제 아직 쌓여있는 상황인데 그 쌓여있는 편지가 3주 딱 첫날에 배부가 된다고. 그럼 이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은 이제 한 생활관에 한 20명 정도가 같이 지냈던 것 같은데 어떤 친구는 편지를 개 많이 받아. 어떤 친구는 아무것도 못 받아. 그럼 이제 여기서 너무나도 큰 상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 주변 친구들한테 꼭 한 통 써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기억나는 첫 번째 편지 선생님이 이제 동기한테 받은 편지야. 대학교 동기한테 이제 남자인애한테 편지를 받았어. 남자애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웃는 이유가 솔직히 얘들아 남자애들끼리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닐 수 있거든. 쌤이 개인적으로 남중남고를 나왔지만요 남자인 친구들이랑 만나면 진짜 재밌게 잘 놀아. 근데 만나기 전 예를 들어 카톡방 같은 거에서는요 별다른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저녁 8시에 약속이다 하면 8시 전까지 별 카톡이 없어. 한 8시 10분 정도에 누군가가 어디야?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어. 어디야? 가는 중.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만나면 재밌게 노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시시콜콜한 편지를 쓴다라는 건 당연히 기대를 못하지. 게다가 두 번째, 쌤의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면 쌤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를 들어가서 이제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는 상황이었어. 이게 서울대 수학과는요 군대를 가는 친구들이 있고 군대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친구들이 있어. 공부를 끝까지 해가지고 뭔가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병역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하는 친구들한테는 군대를 가는 나를 포함한 이제 여러 친구들이 조금의 놀림거리가 돼요. 야 군대 가냐? 어쩔 수 없이 나는 군대를 갔지.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명의 친구가 편지를 보낸 거야 나한테. 얘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서 이제 기대를 갖고 편지 한 통을 딱 뜯었지. 편지에다가 아무런 내용이 없고요 그냥 한 글자 적혀서 나한테 온 거야. 솔직히 생각해봐. 편지를 받으면 이제 무슨 내용이 써있을까 조금이나마 기대를 하게 되잖아. 그런데 한 글자 써있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래서 내가 뒷장이라도 펼쳐봤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처음에는 약간의 분노? 일어났다가 생각해보니까 고마운 거야. 그래 이게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생각해봐. 이게 이 편지가 나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이 나한테 편지를 보낸 동기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김기현이라는 훈련병이 이제 훈련소에 몇 중대, 몇 소대, 몇 번 훈련병인지를 일단 찾아야 돼. 그럼 찾은 다음에 이거는 솔직히 뭐 연습장에다가 키역 쓴 다음에 이제 봉투를 찾아서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든 우체국에 가서 붙인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의 그 중간 과정을 생각해보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것 또한 일단 나를 생각해서 보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내라는 건 아니겠지만 얘들아 그래도 한 통 정도 고민을 해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 쌤이 이제 같은 훈련병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너무나도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이 편지 안에는요 당연히 반입 금지 물품들이 있어요. 이 안에 반입이 되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물이야. 음식물. 당연히 먹을 거 반입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달달한 게 반입이 안 되는데 달달한 게 한번 반입이 된 거야. 여기서 출발한 건데 마이쮸가 들어온 거야. 봐봐. 이 안에서는요 달달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군대에서 주는 밥 정도만 먹어요. 그리고 한 3주차 정도 됐을 때 건빵을 줘. 건빵 먹어봤니 얘들아? 건빵을 요즘 친구들 종종 먹더라? 왜 먹어? 어디서 먹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매점에서 건빵을 사 먹는데 그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들어가기 전에는 건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한 5주차 정도 되면요 몽쉐를 한 바씩 줬어요. 몽쉐를 하나씩 준 게 아니고 이제 그 직사각형 모양의 6개 들어있는 그 박스를 한 명당 한 박스씩 준 거야. 한 5주차 됐을 때. 그리고 야 개꿀이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하나를 먹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성격이 드러나지. 달달한 거 못 먹다가 달달한 거 딱 하나 먹는 순간 이제 식욕이 폭발하는 거 알아? 가끔 엄마나 형제가 라면 먹을래? 밤에? 안 먹을래? 내 냄새를 맡으니까 야씨 맛있을 것 같아. 엄마 한 입만 했다가 이제 거의 다 뺏어 먹고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내가 달달한 거 거의 못 먹었다가 몽쉐를 한 입 딱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거의 선생님은 하루도 지나지 않았죠. 6개 다 먹었지. 근데 어떤 친구는 이 성격이 나오는 게 하나를 먹었는데 하나를 뜯었을 때 다 먹지 않고요 절반 정도를 먹고 다시 넣어서 보관을 하는 거야.
야, 니는 절제력이 쩐다. 그래서 왜 보관해? 하니까 이제 아직 남아있는 훈련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껴 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나는 다 먹었지. 근데 이제 승자는 결국 이 친구가 됐지. 다다음날 되니까 우리들은 먹을 게 없는데 이 친구는 계속 먹을 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 먹은 봉지를 버리지 않아요. 먹은 봉지를 버리지 않고요. 이 친구가 먹을 때 먹은 봉지 냄새를 맡아. 이렇게까지 이제 거의 처절하게 훈련을 받았던 상황이란 말이야. 달달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이쮸가 반입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반입이 당연히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소포 같은 건 당연히 받을 수가 없고 받을 수 있는 거 이제 이 편지 봉투 정도란 말이야. 그럼 이 편지 봉투에 이제 여러 가지 편지가 있겠지.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6주는 42일이거든 얘들아. 우리 정성스러운 여자친구분들께서도 매일매일 편지 쓰는 게 쉽지가 않을 거고 소지가 계속 고갈이 될 건데 중간에 40일 또는 30일 정도 됐을 때 쓸 얘기가 없을 거란 말이야. 쓸 얘기가 없을 때 이제 무엇을 보내주기로 하냐면 이 훈련병 남자친구가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의 기사 같은 걸 뽑아서도 보내줘.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해외 축구에 그 관심이 있다 하면은 해외 축구 쭉 이제 결과 같은 거, 토트넘이 어떻게 됐다, 아시안컵이 어떻게 됐다, 월드컵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를 쭉 뽑아서 조금 두껍게 보내주는 거야. 또한 뭐 웹툰 같은 걸 좋아한다? 그럼 웹툰 조금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것까지는 허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두꺼운 종이 같은 느낌으로서의 우편 정도는 허용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마이쮸는 문제가 뭐야? 직사각형의 부피가 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쮸를 딱 넣으면 여기만 볼록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제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여기 뭔가 들으면 안 되는 게 들어있다 했으니까 훈련소 조교가요. 주기 전에 다 뜯어봐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금지 물품이 있으면 다 빼고 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반입이 된 거야. 어떻게 반입이 됐을까? 정성이 대단하신데 마이쮸에 이제 큰 문제가 뭐야? 부피가 문제인 거지. 부피가 문제니까 부피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김밥 마리 같은 느낌 생각하면 돼. 김밥 많은 이런 김밥 많은 틀을 일단 만들어 놓고요. 랩을 쌓여. 그런 다음에 이 마이쮸를 다 뜯어. 마이쮸를 뜯고 여기에 이제 마이쮸를 다 이제 놓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고? 부피가 크다고. 그럼 부피를 줄이면 되지 않아? 김밥 많은 걸로 이걸 만 거야. 그래서 평평해지잖아. 평평해진 걸 이제 뭐 해요? 우리 미적분 친구들 구분구적법 느낌이야? 잘게 잘라요. 그럼 이걸 잘게 자르면 아니라 조금의 엿가락 같은 느낌으로써 이제 마이쮸가 이 정도의 느낌이 된 거지. 그럼 이 마이쮸를요 이제 한 곳으로 모아 그런 다음 이걸 이제 종이 안에 싸. 그럼 종이 안에 싸가지고 이 안에 뭐 들어있어? 마이쮸 들어있어. 이걸 그대로 편지 봉투에 넣는 거야. 그럼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어때? 그냥 두꺼운 편지니까 이거는 뭐 열어볼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전달이 된 거지. 우리 그 선사시대에 화폐 같은 게 없을 때 얘들아 뭔가 이제 왕이들성인가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우리 훈련소에서 왕이 됐죠. 달달한 걸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현아 내가 수건이 없다. 네 형님 하면서 이제 수건 갖다 드리면 이 정도 나한테 던져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먹으면서 이제 선생님이 좀 달달한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얘들아 그래도 이제 군대 간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다 싶으면 꼭 기억을 쓰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꼭 이렇게 해본다면요 그 친구와의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군인 월급으로 요즘에는 그래도 월급 많이 조금은 늘어난 것 같은데 휴가 나와서 그 친구가 밥 사줄 거야. 그래서 꼭 혹시라도 주변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 남자인 친구들은 잘 다녀오자.